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장에서도 뜨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감딜 시간은 먼저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 유리기판 또 날았다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과 함께 봐야 할 종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리기판이 이제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만큼 계속해서 좀 테마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크게 좀 올랐죠. 네, 시장에서 최근에 IT 소부장에 대한 반응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좀 기쁜 마음으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HBM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만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테크인 같은 이런 신규 HBM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2분기에서도 여타 IT 소부장이 조정을 받을 때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게 지난주 있었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드디어 이제 그와 관련된 IT 소부장들이 최근에는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순환매단으로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해 주셨던 유리기판 그리고 또 이런 액침 냉각 관련된 주요 종목이나 최근에 팹리스 디자인하우스를 위시한 온디바이스 관련된 주요 종목들까지 좀 힘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 3, 4개월 동안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IT 소부장 중심으로 좀 순환매, 좀 힘이 느껴지는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중에 오늘 유리기판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니까 먼저 유리기판이 과연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과 어떤 점이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건가 이 점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유리기판 하면 플라스틱과 유리, 그 물성의 차이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을 이제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게 되면 울퉁불퉁하잖아요.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또 그리고 이런 부분이 대면적화시켰을 때 열에 취약한 부분, 이런 물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유리로 바꾸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바꾼다기보다는 기판 내에서 코어 서브스트레이트 핵심층에 있는 부분을 이제 유기물에서 이제 유리 쪽으로 바꿔가는 이런 과정 속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플라스틱의 물성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울퉁불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반도체 공정은 계속 선단화되고 미세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세화 공정이 훨씬 유리하다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리의 특성이 플라스틱 대비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열에 강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HBM 우리가 대면적으로 이렇게 쌓는 과정에서 열을 많이 가하게 되는데 본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열을 많이 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휘어지는 현상 자체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 워페이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유리기판은 열에 훨씬 더 강한 부분이 있어서 휘어짐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좀 더 대면적화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도 정기적인 이런 전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 면적을 보았었을 때 기존 플라스틱 유기물 기판 대비해서 10배가량의 효율 자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플라스틱이라는 특성이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를 평탄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인터포저를 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키징 두께를 좀 얇게 가져가면서 더 많은 AI 칩 자체를 거기에 내장을 시킬 수 있는 좀 더 얇아지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고 그리고 또 특성상 또 이제 인터포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기판 안에 MLCC를 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사실 플라스틱 유기물 대신에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는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컵도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컵이 참 편한 게 깨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잘. 유리기판은 그러면 이런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좀 없는 건지요? 그에 따른 해프닝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IR 그 투자자 간담회에서 대면적 유리기판을 시연하는 모습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이게 실제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모서리가 톡 깨졌죠. 그렇죠. 톡 깨지면서 좀 저는 그 표정이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는 표정 이걸 보면서 주가는 어떻게 될까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관련 해당 주상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관련된 유리기판 소재 업체들 그리고 또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뭐
바로 이제 주말 사이에 또 SK 최태원 회장님이 또 미국 앱솔릭스 공장에 방문해서 또 유리기판 사용을 독려했다 이러면서 네. 해프닝성으로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저 깨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유리기판 원장 그대로 쓰진 않잖아요. 네. 핵심 코어 서브스트레이트에 유리기판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패키징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대면적 유리기판을 그냥 단독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충격이 취약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점으로 지금 지목이 되는 게 유리기판이 아무래도 누적 충격이라든지 누적 압력이 좀 취약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제조 시의 낮은 수율 그리고 너무 비싸다 하는 네. 부분인데 결국 이런 것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로 지금은 남아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런 이제 한계점들도 이제 상용화까지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사실 상용화는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상용화까지는 좀 먼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어느 정도 이런 필요에 의해서 기판의 변화 자체는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가 1970년도에는 플라스틱 기판을 쓰다가 80년도에는 플라스틱 기판의 물성화 한계, 그러니까 미세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세라믹 기판으로 바뀌었고요. 네. 이게 세라믹에서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유기물, 플라스틱 유기물 기판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게 AI 쪽,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고밀도 그냥 고집적 이런 데이터 그 기판을 그 반도체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에 따른 기판의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를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금 현 시점에서 유리기판 자체가 사용 자체가 꾸준히 증가를 하는 부분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용화까지는 분명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장 앞서 있는 쪽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SK그룹 쪽의 SKC 이쪽은 미국의 앱솔릭스를 통해 가지고 유리기판 시제품 자체를 지금 인텔 등 다양한 업체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면서 내년에 시제품 양산 네. 그리고 26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양산 과정까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기로 이어지는 그 밸류체인 라인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 이러한 관계이죠. LG이노텍도 사실은 LG그룹 쪽의 총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제 주위에 아시는 분께서 또 LG이노텍에 대해서 걱정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예. 또 LG네트워크에 애착이 가기도 하는데 LG노텍도 지금 뭐 본업단도 잘하고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FCBJ라고 하고 있는 차세대 이제 이런 기판뿐만이 아니라 유리기판까지 현재 한 발을 지금 딱 놓아두고 지금 차세대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그래도 확실하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HBM에 이어서 요 유리기판 쪽도 SK가 제일 앞서 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양산 일정을 보게 되면 SKC는 지금 현재 시제품 양산에서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기, SDC 쪽, 즉 삼성 쪽은 내년에 시제품 나오는 부분이 있고 양산은 2026년이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LG 쪽은 LG노텍이 FCBJ 쪽에 투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유리기판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관련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는 약간은 뒤처져 있다라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리기판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 그러면 관련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상승을 크게 이끌어내기도 했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 HP 테크놀로지가 25% 넘게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예. 필옵틱스가 지금 9.6%, 10%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된 장비 쪽에서 가장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밸류체인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리기판의 원장을 공급하는 쪽은 심플합니다. 어제 뭐 미국장에서도 코닝이 11.9% 그러니까 12% 가까이 올라왔는데 유리기판 원장 업체라고 해야 아사히글라스나 코닝 같은 업체들이 예. 유리기판을 이제 원장을 공급을 할 것이고 그 원장을 가져와서 가공을 하는 쪽이 커버 글라스를 하고 있는 JNTC 같은 업체 이런 업체이고 네. 그리고 이런 가공하는 데 있어서 장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HP 테크놀로지가 가장 크게 올라왔던 게 유리기판 가공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유리기판을 이렇게 쌓고 그 안에 구멍을 뚫는 TGV 공정이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TGV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 바로 이제 HP 테크놀로지, 필옵틱스 이러한 기업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추가적으로 시가가는 쪽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캠트로닉스 그리고 검사 장비 쪽이 야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밸류체인 자체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밸류체인의 핵심이 어디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저는 JNTC 이쪽이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상용화 단계만 생각하면은 뭐 SKC라든지 뭐 필옵틱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가장 실제 그러니까 실체를 가지고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은 결국 SKC예요. 예. 그리고 삼성전기 이러한 대형 업체인데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는 입장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없던 게 새로 생기면서 시장에서 반응이 핫하게 나올 수 있는 쪽을 항상 찾게 되는데 그러한 쪽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당연히 대형사로서는 SKC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재업체로서는 JNTC 그리고 오늘 반응이 세게 나왔던 HP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들이 가장 탑픽으로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나 JNTC를 가장 유망하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작년에 재작년까지 적자이다가 작년에 이제 본업단이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이거든요. JNTC가 하고 있는 쪽은 앞에서 커버 글라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글라스 네. 보호하는 커버 글라스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화웨이 쪽 전면 이런 카메라 쪽이 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이제 후방 쪽으로 지금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전장용까지 최근에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재작년까지 이런 부분이 적자이다가 작년에 어느 정도 규모 경제를 달성을 하고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에 업사이드 자체를 상당히 크게 보더라고요. 네. 뭐 한 1,000억 원까지 보는 리포트를 오늘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중소형주단에서 가장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장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공급하는 부분을 직접 받아와서 직접 가공하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가장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그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 가장 탑픽으로서는 JNTC가 좀 현 시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유망 종목으로 택해 주신 게 HB 테크놀로지인데 이게 상대적으로는 좀 잠잠하다가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접근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맞아요. HB 테크놀로지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고 원래는 HB 테크놀로지가 삼성양 검사 장비 쪽 이쪽이 특화되어 있는 업체고 OLED 쪽 이런 연속 공정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 쪽인데 특히나 이제 그 TGV 쪽에 들어가게 되는 유리판 그 부분에 있는 검사 장비 쪽이기 때문에 TGV 관련주로도 많이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손이 안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갑자기 25% 튀었는데 그리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 바로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신고가가 났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660원까지 올랐고 장대 양봉의 50% 되돌림, 소위 말하는 이 되돌림이 나오는 가격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놓고 보면 한 4,150원 전후에서는 전 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개인적인 그 매수 목표가는 대략 한 4,150원 전후 매수 그리고 지금 신고가 새로 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그대로 따라가면서 따로 이제 목표가 손절가 제시는 안 드리지만 싸게 사가지고 21선 깨지기 전까지 그대로 따라가는 전략으로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SKC도 좀 짚어볼게요. 이게 오르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역시 대장이니까 다시 좀 힘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SKC가 사실은 이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죠? 종목이죠. 좀 무거운 종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본업단 자체가 사실 화학업종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 특히나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일레 포일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2차 전지 본업단이 돌리는 모습이 화학과 더불어서 같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SKC가 실체를 가지고 있는 대장이고 그와 관련돼서 가장 이 유리기판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의 이 흐름이 한 1, 2주 이상 지속이 되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정고점에 대한 돌파에 대한 시도 자체는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20만 원까지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적인 단기 목표가로는 대략 한 20만 원까지 같이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손절가로는 최근에 기록했었던 저점이 대략 15만 6천 원 그러니까 15만 원대 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가로는 대략 15만 5천 원 제시를 하면서 현 시점에서 오늘 4% 올라왔는데요. 만약에 내일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20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요. 한번 현 시점에서는 좀 들고 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C까지 전략 저희 같이 들어봤고요. 가장 유망한 종목, 관심 종목으로는 JNTC 제시해 주셨다는 점 저희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